2015년 3월 13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도시인 샤르m 엘 셰이크에선 놀랄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주택 장관이었던 마드불리가 거대한 규모의 신행정 수도 프로젝트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45km 떨어진 엘쇼룩 시티와 모스타파 시티 근처에 위치한 신행정 수도는 주요 정부 부처를 비롯해 각국의 대사관 등을 이전하는 프로젝트로 이집트 정부에선 건설이 완료된다면 650만 명이 신행정 수도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는 사막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이집트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5년 발표 당시 이집트 정부는 신행정 수도 건설에 4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메가 프로젝트가 그러하듯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역시 당초와 달리 일정은 반복적으로 지연됐고 이에 따라 예산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 대통령궁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외국 대사관 등의 이전이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공사 지연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체됨에 따라 106억 달러가 투입된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신행정 수도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30억 달러가 늘어난 58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과 45km 이동에 건설하는 신행정 수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단순히 공사 지연이나 코로나 팬데믹 탓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규모가 불러온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신행정 수도의 계획 면적은 714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서울 면적보다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큽니다. 이 중 168제곱킬로미터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1단계 프로젝트에선 대통령궁, 외교지구, 정부지구, 투자자지구, 중심 상업지구, 8곳의 주거지역, 그린 리버파크 등이 들어섭니다. 이집트 권력의 중심지인 신행정 수도에서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대통령궁은 면적만 2제곱킬로미터로 면적이 0.25제곱킬로미터인 청와대보다는 규모가 큰데 3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통령궁 내부는 순금으로 장식돼 과거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궁전에 존재했던 호박방 이상의 화려함을 갖추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대통령궁과 공원으로 분리된 정부지구에는 상하원의 의회 외에도 34개 정부 부처가 들어서는데 면적은 2.2제곱킬로미터로 이 역시 0.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보이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보다는 훨씬 큽니다. 정부지구 반대편에는 면적이 25만 제곱미터인 거대한 대모스크가 위치했는데 이 역시 면적이 1668제곱미터인 명동성당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슬람교 수니파가 이집트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듯 전통 중세 이슬람 건축 양식이 적용된 대모스크는 1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이집트에서는 가장 거대하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확장했을 땐 세 번째로 큽니다. 주목되는 건 데모스크 인근에 콥트 정교회 성당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콥트 정교회는 이집트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가장 거대한 크기인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당이 신행정 수도에 위치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라 중심 상업지구에는 30개 이상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데 그중 중국이 건설한 높이 393.8m의 아이코닉 타워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파라오의 오벨리스크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됐습니다. 그렇지만 신행정 수도에는 이를 능가하는 야심찬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높이 1000m의 오벨리스코 캐피탈 타워가 그렇습니다. 이는 완공될 경우 현재 828m로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빌딩이 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에 세워진 카이로 깃대도 신행정 수도에서 주목됩니다. 카이로 깃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깃대로 높이만 201.9m, 무게는 1040톤에 달하는데 깃발의 크기만 가로 60m, 세로 40m입니다. 이는 대성동 마을에 설치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깃대의 높이인 99.8m의 2배 이상이고 북한의 기정동 마을에 설치된 160m의 깃대 높이도 가볍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신행정 수도 인근 남서쪽에는 팔각형 모양의 옥타곤이라 불리는 이집트 국방부가 들어설 예정인데 10개의 건물로 구성되는 옥타곤은 전 세계 모든 정부 부처 건물 중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로 미국의 펜타곤과 비교했을 땐 10배에 가까운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이집트의 국방 예산은 세계 45위인 43억 5천만 달러로 세계 1위인 미국의 국방 예산과 비교했을 땐 2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외 신행정 수도에는 길이 10km의 그린 리버파크를 비롯해 많은 인구를 수용할 8곳의 거대한 주거지구, 외교지구, 투자자지구,
대형 국제공항,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새로운 수도 인근에는 지금까지 9년 동안 1000개의 새로운 교량과 고속도로가 건설됐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집트는 거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1억 명 이상의 인구 대부분은 담수 공급의 97%를 책임지고 있는 나일강 인근에 몰려있는 상태인데 그중 수도인 카이로에만 2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과밀화된 상황입니다. 실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인구는 1950년엔 249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현재는 2218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집트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한다면 현재도 교통체증, 주거시설 부족, 대기오염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에 과밀화된 인구를 분산한다며 이집트 건국 이래 최대 사업인 신행정 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행정 수도 프로젝트는 그 규모가 과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신행정 수도 프로젝트로 인해 이집트 경제가 파산 위기에 점점 몰린다는 걸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30년 독재를 이어가던 무바라크가 2011년 권력을 내려놓은 이후 이집트에선 선거를 통해 무슬림 형제단의 모르시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집권 이후 모르시의 독단적 움직임에 이집트에선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혼란의 상황에서 군부의 쿠데타로 LCC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 위기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집트 GDP의 8%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 몰락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식량 수입마저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이집트는 밀 수입량의 60%를 러시아, 20%를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고 있었지만 이것이 전쟁으로 인해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통화 가치마저 하락한 터라 더욱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또한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대량 난민의 우려를 불러왔고 하마스를 지원하겠다며 홍해 남부에서 상선과 군함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일삼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인해 이집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는 현재 수입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경제는 수십 년 이래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2016년 재정위기에 처하며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3년간 12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는 38%라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고 2022년 1달러당 15이집트 파운드의 환율은 현재 49이집트 파운드로 최저 수준의 통화 가치를 가리키고 있으며 빈곤율은 인구의 4분의 1 이상인 28%인 상태입니다. 심각한 재정적 압박으로 국가 경제가 파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행정 수도 프로젝트는 카이로의 인구 분산이라는 표면적인 추진 목적을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의 시각입니다. 당장 2016년에 설립돼 신행정 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의 국유기업인 아쿠드만 보더라도 이집트 군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인 LCC를 비롯한 군부 중심의 측근들이 프로젝트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부가 소수 특권층으로 이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은 불투명하고 군부의 고위층이 계약과 건설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력 강화를 위한 목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LCC는 집권 전인 2011년과 2013년에 타흐리르 광장발 대규모 시위를 목격한 바 있는데 당시 이집트 정부 부처는 카이로 시내 여러 곳에 분산돼 위치해 있어 시위대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LCC는 당시 무바라크 실각에 큰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LCC가 신행정 수도 이전을 통해 정부 부처를 집중시켜 권력을 공고히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신행정 수도는 카이로에서 45km 떨어져 위치해 있는데 카이로와 신행정 수도 사이엔 다수의 검문소와 수천 개의 CCTV가 설치됩니다. 또한 그 물리적 거리를 도보로 이동할 경우엔 9시간 정도가 소요돼 LCC 입장에선 시위대를 원천 봉쇄하며 이를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하는 거대한 국방부도 이집트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국방부의 위치는 대중을 통제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추진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신행정 수도로 인한 재정적 압박에 따른 경제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애초 신행정 수도 프로젝트는 외부 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지만
막상 자금 조달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이집트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2016년 사우디의 홍해에 위치한 티란과 사나피르 섬을 양도한 사건입니다.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받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집트의 자금난을 말해줬습니다. 이집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95.7%에서 올해 89%로 감소했다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중 올해 5월 말 기준 대외 부채는 22.5%의 비중으로 1,5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집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 수입의 52.3%를 부채 상환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돈을 외부에서 더 끌어올 경우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동시에 통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게 뻔해 신행정 수도 프로젝트는 이집트를 국가 파산의 늪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국가 파산으로 현재의 이집트 군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이슬람 근본주의의 정치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인근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행정 수도가 국가 파산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지만 LCC의 이집트 정부가 믿는 건 바로 위급 시 이들 국가의 외부 지원일까요?